먼저 확산강조 형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확산강조 형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산의 개념에 대해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확산이란 밀도나 농도 차이에 의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농도가 다른 두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각각의 물질이 공간에서 균일한 농도로 존재하기 위해서 서로 섞이는 현상인데요. 쉽게 얘기해 물속에 떨어뜨린 잉크방울이 퍼지는 현상이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것이 대표적인 확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확산 현상은 일반적으로 액체나 기체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고체 사이에서도 확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러한 확산 현상을 다른 말로 브라운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로버트 브라운이 물 위에 떨어진 꽃가루를 보고 처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식물학자였던 로버트 브라운은 식물의 수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꽃가루를 물에 띄워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중 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을 보고 처음에는 꽃가루가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생명체인 극미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없는 금속 같은 무기물가루를 띄워도 꽃가루와 같이 불규칙한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브라운은 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이 생물에 의한 것이 아닌 물리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를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즉, 확산 운동을 최초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확산 운동이 발견된 다음에 확산 운동을 정량화하고자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1955년에 아돌프 피크가 처음으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피크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해 확산된 입자의 양은 매질의 확산 계수, 즉 매질 내에서 입자가 확산되는 정도와 농도 기울기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피크의 확산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피크의 확산 법칙이라 불리는 이 관계식은 최초로 확산의 확산 계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량한 것으로, 확산 계수를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당 확산된 입자의 양을 통해 구했던 것이죠. 한편 아인슈타인은 피크와는 달리 주변에 방해하는 파티클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물 분자들은 처음에 응집되어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산을 하고, 시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센터에 있는 물 분자들이 점점 밖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현상에 착안하여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을 하였고, 이 모델링을 통해 입자가 확산된 평균 거리를 이용하여 확산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발견을 합니다. 즉 이런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 물 분자들이 가운데에 모여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 분자들의 이동 거리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을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표현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는 특정 조직에서 물 분자가 가지는 확산 계수와 확산 시간을 알 수 있다면 공간에서 물 분자의 평균 확산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식이 확산 현상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식을 이용하면 인체 내 물 분자의 확산 거리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체 내 물 분자의 확산 계수를 집어넣고 시간을 집어넣으면 이 식에 의해 인체 내에서 물 분자가 확산한 거리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물 분자의 확산 거리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확산 거리에 집착을 하느냐? 정답은 확산 거리를 알면 그 물질의 상태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평소에 분당 100m를 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분당 10m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이동 거리가 이렇게 짧아졌으니까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인체 내에서 알면 더 좋겠죠. 즉, 평소에는 어떤 분자들의 움직임이 이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에 노출되니까 확산거리가 변화가 있더라.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확산거리를 알고자 무지하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